조선노동당 중앙간부 학교가 세계 인류급의 정치사상 학원으로 고연히 솟아올라 준공을 선포한 때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년 전인 2024년 5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 태표를 끊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당 간부 양성을 천사만사에 확고히 앞세워 새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이뤄나가시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옹지가 안아올린 고귀한 산하입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부교장 강성일 선생님은 유서 깊은 금수산 지구의 학교 토전도 잡아주시고 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5월 15일에도 완공된 학교를 또다시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준공식장에서 받아하는 크나큰 영광에 대해서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5월 21일 뜻깊은 준공식 날이 정말 어제일같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당理念과 정신에 충실한 새시대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학교의 근 80성상은 계승의 역사적 위협은 당 간부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정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은 당 간부 양성 기지를 훌륭히 꾸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것이 우리 당 건설 사상의 중핵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망적 발전에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액적인 과제는 간부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 창건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창당理念과 창당 정신을 기치로 내세운 간부 혁명화 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의 성격과 혈맥을 굳건히 고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 강령을 마련해 주시고 몸소 준공 태표를 끊으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 그날의 역사적인 화폭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성께서는 우리 학교의 여러 곳을 만족 속에 돌아보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야는 총성께서 돌아보신 강의실입니다. 그날 경야는 총성께서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 당의 붉은기 사상에 몸을 적시고 학생들이 온 몫을 붉게 만드는 것이 당의 미래를 가꾸는 우리 학교의 근본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교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전략적, 역사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대를 두고 길을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송광수 강자정 선생님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이 체현되어 있는 성지에 세상에 둘도 없는 혁명대학을 일도 세워주시고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 안으면서 그날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우리 당의 50년, 100년, 몇백 년의 미래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연흥한 당일권 능숙한 정치활동가들을 키워낼 결심을 굳게 다졌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준공식이 있은 때로부터 며칠 후인 6월 1일
창립 78돌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도 참석하신 영희하는 천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당기를 직접 수여해 주시는 하늘 같은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학교에 펼쳐진 그 역사적인 합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숭고한 이상과 정신을 체질한 새시대 공산주의 혁명가들로 키워낼 것을 바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정말 가슴 깊이 새겨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당창건 79돌을 맞으며 노동신문에 발표하신 그 담화에서 우리 당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을 이제 명백히 밝혀주시고 우리 일꾼들이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조학년의 제8기 제11차 전원에서도 전당의 당일꾼들이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우구하여라는 우리 당 구호의 참뜻을 다시금 똑바로 새기고 오직 당정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 때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진수로 하는 창당의理念과 정신으로 무장한 진짜배기 혁명가들을 키워낼 것을 바라시는 당중앙의 순간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교직원들은 지금 창당의理念과 정신으로 무장한 리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근면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냄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영원 무궁한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이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당창군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낼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가 사회주의 전야마다에 차넘치는 속에 각지에서 모내기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사랑과 배려에 다소국으로 보답할 요리를 안고 5월 15일부터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군, 안악군, 망경대 구역을 비롯해서 70여 개 단위들에서 모원실을 건설해놓고 변모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튼튼한 변모를 허전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적인 각지 농업지도 기관들과 농장들에서는 올해의 불리한 봄철 날씨 조건에 맞게 모내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기계화 비중을 최대로 높이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만도 수만 정도의 면적의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덕에 쌀로서 보답할 인력 많고 평양시 안의 농장들에서 매일 높은 모내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할 인력을 담고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농장원들이 진짜 뛰고 또 뛰어서 구역 안의 모든 농장들이 다수학대로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구역 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다수학을 낸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구역에서는 올해에도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잘 따져보면서 자기 지역, 자기 농장의 실정에 맞게 선진 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성신남새농장 문광철 부원은 이번에 비원모 재배시설들을 새로 꾸리고 앞선 영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영양 냉상 모드를 실하게 키웠으며 당면한 모내기를 적게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모내는 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사랑 속에 사회주의 문화원 정권설의
본보기로 빌모된 농장이라는 남다른 중자 자부심을 안고 해마다 다사을 안아놨는데 올해에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모든 농장원들이 모내에게 한 사람까지 떨쳐졌습니다. 올해의 영양냉상모를 전면적인 원에 받아들인 농장에서는 모내기에 이어 따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영농 공정인 김맥의 효율을 높이는 우랭이 유기농법 도입을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10여 년간 우랭이 유기농법 도입 면적을 체계적으로 늘려 알곡 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에도 모내기가 끝난 지 10 내지 15일 후에 우랭이들을 논판에 낼 계획을 세우고 그 마리수를 더 늘리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모내기를 시작한 랑랑구역 성남농장의 모내기 실적은 현재 60%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지난 시기에 비해 용량냉상모 도입 면적을 3배로 늘린 데 맞게 모닝기계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모닝기계 운종률 사이 사주 경쟁을 실습에 조치해서 하루 모내기를 이건 농장의 박광천 경리는 지난 시기에 20일 이상 걸렸던 모내기를 올해에는 열흘 동안에 끝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영농 공정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평양시 안의 지게강연 강사들이 강남군 당곡농장을 비롯한 20여 개 농장들에 달려나가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집중 강연 선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 농촌진흥의 원대한 구상이 꼽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들을 반영하고 또 농업근로자들의 이 과학농사 요리를 높여주기 위한 이런 내용들로 강연 선전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또 작품들마다의 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해서 농장원들이 전 세대 애국농민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실감 있는 자료들과 다양한 주제의 소품들을 배합한 지게강연 강사들의 선전선동 활동은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요리를 더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는 경연한 송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륜포 온실농장과 중평 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에 또 받들려 대규모 온실남새 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륜포 온실농장에서 온실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우선 생산자 대중의 애국요리, 경쟁요리를 높여주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저식했소. 남새 생산에서 앞선 단위들과 호동관리원들의 성과와 경험을 논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정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까지는 온실 남새 생산을 더욱 누리기 위한 정산 경쟁 운동을 호동별 사회주의 경쟁을 위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앞선 호동들이 있는가 반면에 뒤떨어진 호동들이 있고 그래서 한두 개 호동들이 앞서는 것보다 다 같이 이 호동들이 전반적인 호동들에서 생산을 누리는 것이 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 앞선 호동과 뒤떨어진 호동들 이 서로 배합해서 조를 좀 묶어가지고 온실남새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농장에서는 인민들 속에서 수요가 보다 높은 열매남새들을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데 힘을 놓으면서 과학적인 온습도 관리와 용량 관리, 비배 관리 대책들을 따라 세워 면적당 생산량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체로 불리한 온도 조건으로 하여 열매남새보다 잎남새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우리 농장에서는 1사분기간 지난해보다 열매남새를 2.5배나 더 생산하여 함흥시 노동계급과 과학자 인민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과학적인 온습도 관리 체계를 세우고 2024년 강동 종합온실농장과 중평 온실농장, 륜포 온실농장 사이 온실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에서 우승의 용의를 지닌 농장에서는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기세를 높이 당중앙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평 온실농장에서 남새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여러 가지 남새 품종들을 널리 재배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용농 공정별, 작물별에 따르는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맹양약의 흡수를 높이기 위한 초미세기포 소분자 활성수 제조기를 새로 만들어서 생산 현장에 도입한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신안들을 받들어가지고 생산 원가를 제대로 낮추면서도 보다 높고 당에서 마련해준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십 가지 새 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포치기 위한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관리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품종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재배 기술과 관련한 기술 학습을 진행하고 또 현장에서 온실농장에서는 작물별 생육 조건과 특성에 맞게 온실 환경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한편 선진적인 남새 재배 방법과 새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도 소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나라의 만년제부인 산림을 더 많이 조성하고 애호 관리하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림, 모범 산림군 칭호 쟁취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기 위하여 평방당 책임제 원칙에서 산림 담당 교육을 빠짐없이 정해주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황금산 범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적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담당 교육을 받은 기관지업소, 농장, 학교들에서는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들을 많이 심어서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실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근 1만 개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는 문덕군과 태천군이 모범 산림군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문덕군에서 자기 지역의 산림 실태와 지대적 특성, 현실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산림 조성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덕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산림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뗄나무림 조성을 기본으로 산림 조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군안의 산림 조사를 다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중경영 방법을 받아들여 산열림 조성과 뗄나무림 조성, 기름나무림 조성을 다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군 산림경영서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 수 있게 모체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산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울림 녹화에 필요한 나무들과 기름올려림 조성을 위한 나무모들을 기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여 가지 수종의 300여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해서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담당님들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산열매 나무들을 질적으로 심고 그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사lum률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래 군안의 많은 단위들이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은 데 이어서 얼마 전에는 이곳 군이 모범 산림군 칭호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녔습니다.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산림 자원을 누리고 조국 산천을 아름답게 꾸려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태천군에서도 산림조성 사업을 연차별 계획과 전망 계획에 따라 근기있게 내밀어서 군안의 모든 산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 산림경영서의 모체 양묘장과 숲사이 양묘장을 비롯한 나무모 생산 기지들을 잘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과 산열매 나무모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애국의 한 마음 안고 종이 심고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복구 사업에 못지않게 산림보호 사업에 특별히 힘을 놓습니다. 산불 방지 사업과 병해충 구제 사업, 이러한 사업이 전
군주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서 군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는 산림 감독과 산불 감시를 강화해서 산림 파괴 현상을 막고 산림구역의 위험 대상지들을 찾아 사방약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예찰 사업과 구제를 실속 있게 해서 큰물과 산사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10년간 수만 정보의 산림 면적에 먹재림, 뗄나무림 등을 형성하고 지방공업 원료림도 조성했으며 이 과정에 군안의 수많은 단위들이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렸으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서 산림자원을 누리고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태천군의 모범 산림군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가자지대 북부에서 무차별적인 살육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살림집들과 림시 고초지들을 목표로 지상 공격과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로해서 12시간 동안에 109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되고 2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들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النساء ايش ذنبهم؟ ايش ذنب الاطفال هذول؟ ايش ذنب النساء هذول؟ ايش عندهم؟ مش حرام هذا؟ مش ظلم هذا؟ ليش هذا؟ 가자지대 민방위 기관은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폐허 밑에 깔려 있다고 하면서 이날은 북부 가자에 있어서 피해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엔남의 라이차오에 있는 수력발전소 건설장에서 16일 흙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온제 기초굴착 작업 과정에 일어난 흙사태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오디샤주에서 16일 벼락을 동반한 폭풍우가 들이닥쳐 14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꼬라푸뚜, 댕까나를 비롯한 수의 여러 지역이 벼락과 무더기비, 폭풍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기관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브라질의 몬테네그루에서 16일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시의 한 가금 목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독감 비루스의 감염이 확인됐으며 그러해서 1만 7천 마리의 닭이 죽거나 도살됐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가금업 부문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발병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자연보호단체가 밝힌 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와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 질병 전파로 해서 꿀벌의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둘불에 의한 소식지 파괴와 대기 오염, 미소수지도 꿀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꿀벌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생존해 있는 거북이 종들 중 약 60%가 사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닷물면 상승에 의한 소식지 파괴와 비법적인 밀렵 행위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유리한 서식 환경을 마련해주고 밀렵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먼저 5월 중순에 관측된 기상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5월 중순에 거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권의 영향을 옷바꿔 받아서 기온 변화가 심했는데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으며 해비 침률은 평년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16.1도로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았는데 특히 이 기간에 평안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 함경북도의 국부족 지역, 신포에서는 해당 지점들에서의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비가 좀 내렸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 강수량은 17.3mm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었습니다. 전국 평균 해비 침률 역시 41%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중순 기간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북부 내륙의 국부족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도 자주 꼈습니다. 앞으로 23일과 24일 사이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27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28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개성시와 령연, 옹진, 운전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 여러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 개성시와 금천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흐리어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시와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3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의령화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일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점차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나 새벽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샘바람도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과 24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고 24일에는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